최근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은 우리 형사사법제도에서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살인사건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광주지검은 보안수사를 통해 전혀 다른 진실을 밝혀냈다. 범인 장윤기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피해 여고생을 살해했다는 정황을 확인해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현직 경찰관인 그의 아버지가 범행 동기를 입증할 증거를 폐기한 사실까지 밝혀냈다. 만약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사건은 단순 살인으로 처리됐을 가능성이 높고, 성범죄 목적의 범행이라는 실체적 진실과 증거인멸 정황은 끝내 드러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사례는 결코 예외가 아니다. 4년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역시 처음에는 무차별 폭행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의 보안수사를 통해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이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했던 가평 계곡 살인사건도 검찰의 재수사와 보안수사를 거쳐 살인사건으로 규명됐다. 지난해 영화감독 김창민 씨 폭행치사 사건 역시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가해자들이 뒤늦게 구속될 수 있었다. 이처럼 검찰이 수행해온 수사의 대부분은 정치인이나 권력자를 겨냥한 특수수사가 아니라 일반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형사사건의 보안수사였다. 실제로 검찰 수사의 상당수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놓친 사실을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보안수사권까지 포함한 검찰의 수사권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검찰은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물론 검찰 권한의 남용은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권한 남용을 막겠다고 필요한 기능까지 없애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만약 문제가 특수수사에 있었다면 특수수사 기능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면 된다. 그런데 일반 형사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보안수사권까지 없애겠다는 것은 수술이 아니라 절단에 가깝다. 선진국 형사사법제도의 핵심 원리는 간단하다. 모든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기관 역시 예외가 아니다. 어느 한 기관이 사건을 수사하고 판단하고 종결하는 권한까지 독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서로를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제도에서 남아있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바로 보안수사권이다. 경찰이 놓친 부분이 없는지, 사건이 제대로 수사됐는지, 피해자의 억울함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안전장치인 셈이다. 그런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라며 숟가락만한 보안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 정권에 들이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검찰개혁의 본질이 범죄 피해자 보호나 사법정의 실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정권을 수사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은 권력자를 보호하는 개혁이 아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고 범죄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는 개혁이다.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이 보여주듯 보안수사권은 검찰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안전장치이다. 개혁을 빌미로 이 안전장치마저 없애버린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검찰이 아니라 진실을 기다리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될 것이다. 정치적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장치를 뜯어내서는 안 된다. 숟가락을 뺏기면 밥을 못 먹는 건 검찰이 아니라 억울함을 호소할 길 없는 우리 평범한 국민들이다. 결국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는 검찰 무력화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위한 개혁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